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1월 수출입 실적이 발표됐는데 아주 끔찍합니다. 수출은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6.6% 감소했고요. 수입은 마이너스 2.6% 감소입니다. 수출 감소는 작년 10월 이후에 넉 달 동안 계속 점점 더 큰 폭으로 감소해서 이 수출 감소세가 진정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도 마이너스 126.9억 달러로 작년 8월에 마이너스 94.3억 달러에 이어서 다시 역대 최고치 갱신입니다.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도, 즉 금년 1분기 GDP 성장률 전분기 지금 지난 4분기에 마이너스 0.4% 역성장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크게 역성장할 가능성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예? 1분기 그 내수는 4분기보다도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즉 소비는 더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고금리로 인한 그 이자 지출, 그 다음에 그 부동산 그 거래 실종 이런 걸로 인해서 내수는 상당히 지금 침체된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무역 수지가 크게 그 적자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소비도 크게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투자나 정부 수요가 상쇄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지난 4분기 마이너스 0.4% 역성장보다도 1분기는 이 마이너스 0.4% 이상으로 더 크게 역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리세션을 앞으로 기록하게 될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1월은 지났고요. 2월과 3월에 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예, 두고 봐야겠죠. 물론 한국, 미국, EU, 중공 이렇게 이 국가들 4분기 성장률 발표한 결과 한번 보시면은 지금 한국이 가장 성적이 나쁩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공 4분기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0%입니다. 0%. 1월 무역 수지 악화는 반도체 수출 폭락한 거, 그 다음에 중공으로의 수출 폭락한 거,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10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대전, 반도체 전쟁 그 이후로 지금 크게 수출 나빠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1월 반도체 수출이 60억 달러인데 지난 12월에 92.8억 달러 이거 비교하면 엄청 줄어든 거죠. 한 3분의 2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년 동월에는 108.9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한 마이너스 44.5% 반도체가 이렇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메모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반도체 수출 감소의 특징은 메모리 반도체 감소세가 지금 가속되고 있습니다. 가속된다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시스템 반도체도 크게 감소해서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도. 1월 메모리 수출 27.7억 달러라는데 전년 동월에 64.8억 달러보다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메모리는. 1월 시스템 수출 29억 달러인데 전년 동월에 38.7억 달러보다 지금 감소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 그러니까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부분은 전년 동월비 상승세를 유지했었죠. 그런데 1월에 벌써 감소세로 반전돼 버린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시스템 반도체도 저것도 상반기에 전년비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벌써 1월인데 감소세 돼버렸다는 겁니다. 전월비로는 8월부터 감소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반도체 전쟁 이후에 중공으로의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라고 제목을 이런 취지로 붙인 건데 그림 한번 보시죠. 반도체 수출의 중공 수출 감소. 지금 1월은 1일부터 25일까지만 집계된 것인데 마이너스 46.6%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반도체 전쟁 개시 이후에 넉 달째 수출 감소세가 점점 더 가속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확인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그 달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반도체 전쟁의 효과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타격이 크고 또 가장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 메모리 분야가 많이 들어가는 그 일반 소비용 가전제품 수요가 감소한 데다가 반도체 전쟁이 개시돼 버리니까 중공 같으면은 메모리 분야는 그러니까 다른 고가 칩이나 이런 그 장비보다는 메모리 분야에는 어느 정도 그 자금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직격탄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칩하고 다른 장비 분야도 곧 이거 여파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트럼프 시대보다 더 강화한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비슷하게 중공의 개별 기업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 추가 공격이 이어질 거 시사하는 거 아닌지, 그래서 상당히 긴장해서 이거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공, 아세안, 베트남 수출 감소세가 특히 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이제 그 주요 제품별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이라는 것은 원유 사갖고 와서 뭐 휘발유, 뭐 중유 이렇게 그 정제해서 다시 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 오일 수출국이죠. 원유는 수입하지만. 그래서 자동차하고 석유 제품 외에는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이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니까 선박도 이번 달부터는 그림에 다시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제외하면은 주요 제품들 대부분 수출 감소세, 특히 반도체가 심하고 석유화학, 철강도 마이너스 25%대 지금 수출 감소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선박 수출하고 반도체의 무역 수지를 비교한 그림 한번 보시면은 그 1월 반도체 수지는 아직 발표가 안 되어 갔고요. 이거는 이제 2월 중순경에 발표되죠. 그때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로 하고요. 선박 수출은 원래 월별로는 변동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박 한 척 자체가 엄청난 고가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이 수주 산업이라는 그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은 이제 심한데 앞으로는 이 변동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상향 크게 변동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할 거다. 이건 거의 뭐 100%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주 받은 게 지금 다 말하고 있죠. 수주 잔액이. 그 수주 잔액은 전부 다 계약에 의해서 매출 실현 시기가, 즉 수출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선박 수출하면 그게 바로 조선사의 매출로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수출 폭삭 망한 거, 지금 망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반도체가 폭삭 망하고 있는 거, 이런 상황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4분기 실적 발표 났는데 영업이익이 당초 예상치가 마이너스 7천억대 적자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2배 이상 초과한 마이너스 1조 7천억 정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이 정도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는데 4분기가 아니고 이제 금년 전체가 지금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분기별 실적 보시면 이건 정말 끔찍합니다. 이거 4분기 삼성전자마저도 반도체 부분은 사실상 적자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말이죠. 1년 전 4분기, 그러니까 21년 4분기에 반도체 부분에서 8조 8천억 영업이익이 났는데 지금 22년 4분기에는 2,700억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적자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진짜 무섭네요. 무서워요. 근데 이제 약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IMF가 이제 글로벌 경기 상황, 그다음에 미국 등의 경기 상황을 성장 전망을 좀 상향한 거, 이것도 좀 위안이 되고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드디어 이제 완화된
것 같죠? 예, 이제 완화 가능성 이거는 좀 긍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긍정적인 요인이 그 그림 보시는 것처럼 PMI 지수입니다. 이거 지금 그 각국의 1월 숫자가 지금 발표되는 중인데 한국은 내일 발표되나 그렇고요. 그래서 주요국들 그 제조업 PMI 지수를 보면은 EU가 4개월 연속 개선되는 모습이 상당히 요거는 주목이 되고, 또 중공은 이전까지는 계속 감소했는데 코로나 봉쇄 풀린 걸 반영한 것인지, 그래서 그동안 감소 추세에서 1월 값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어저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미국 데이터겠죠. 이게 오늘 밤인가요? 내일인가 이렇게 발표나죠. 그래서 한국을 제외하면은 글로벌 경기는 지금 추가 악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그 어떤 그 독립된 내용들이 다 지금 그 같은 걸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글로벌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좀 그 개선이 된다면은 한국이 반사 효과 얻을지, 요건 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중공이 좀 그 개선된다 하더라도 반도체 전쟁 직격탄을 지금 한국이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중공은 그 내수가 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연 한국의 대중공 수출이 회복될지는 약간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예. 두고 봐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이 오늘 2월 첫날인데 LNGC 두 척 수주 공시 냈죠. 그 공시 데이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7년 1월 인도일이니까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제 27년 도크를 채우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23년이니까 4, 5, 6, 7. 거의 뭐 3년 이상, 한 4년가량 기다려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번호표 뽑고 4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 척당 한국 돈 3,048억 5천만 원. 미국 돈 2억 4,810만 불. 그러니까 당분간 LNGC 그 신조 가격은 대략 한 2억 5천만 달러 근방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 근방 지금 유지하는 것이고요. LNGC는 현대중공업이 지금 3척, 현대사모 2척, 삼성중공업 2척에서 이제 벌써 한 7척 수주했는데, LNGC는 한 척이 가격이 저렇게 높기 때문에 이건 뭐 상당히 양호한 출발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의 전체 수주 현황,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의 수주 현황, 이렇게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한 달 지났는데 삼성중공업은 어쨌든 20억 불 수주한 겁니다. 예? FLNG 15억 불하고 오늘 수주한 LNG 5억 불, LNGC 5억 불 이렇게 20억 불 수주했습니다. 금년 목표 95억 불에 비교하면 지금 상당히 일단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부터 이 95억 불을 저거 크게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선봉이 플랜트 특히 FLNG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